안녕하세요. 대한사랑의 박석재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저와 함께 배달민족 하늘의 역사에 대해서 공부하고 계십니다. 지난 시간에는 천문학의 첫걸음, 달나라 토끼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은 이 달이 해와 얼마나 조화롭게 엉켜있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와 달이 어울리는 일이 일식과 월식이 있죠. 일식은 해와 지구 사이에 달이 들어와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달이 들어와서 해를 가리는 거죠. 그러니까 보름날 일식이 일어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해가 여기 있고 지구가 여기 있으면 그 사이로 달이 들어와야 되니까. 그래서 일식은 금음날에만 발생합니다. 그 다음에 월식은 지구 그림자 속으로 달이 들어가는 현상입니다. 제가 바로 그림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월식은 보름날에만 가능합니다. 왜? 해가 여기 있고 지구가 여기 있으면 햇빛 때문에 지구 그림자가 생기는 건 이쪽이죠. 그러니까 달이 이쪽에 있어야 하니까 지구를 중심으로 해의 반대편에 있어야 하니까 보름달이라 해야 됩니다. 월식은 보름밤에만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신문기자라고 해봐요. 이번 월식은 마침 보름날 일어나서 이런 표현을 하면 잘 모르는 겁니다. 그 다음 지구 그림자는 달보다 몇 배 커요. 그래서 월식은 상당히 오래 지속됩니다. 근데 우리가 뭐 일식, 한식, 중식, 그때도 일식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영어로는 솔라 이클립스라고 하고요. 이클립스가 식이죠. 그러니까 그다음 한자로는 옛날에는 일식을 썼었어요. 달이 먹힌다는 뜻으로. 해를 먹힌다는 뜻으로. 근데 요즘은 다 요 식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밥 식자 옆에다 벌레충변을 해야 요게 정확한 식자가 됩니다. 많은 분들이 아직도 밥 식자를 쓰는 것 같아서 이건 지적해 드립니다. 월식은 영어로 lunar eclipse라고 하고요. 역시 한자로 이렇게 씁니다. 자, 앞에서 설명드린 걸 다시 보실까요? 그러니까 해가 이쪽에 있고 지구와 해 사이에 달이 들어왔을 때 이 달의 뒤통수가 해를 가리는 거죠. 지구에서 봤을 때 이 달 뒤통수가 해를 가리는 것이 다 가리는 것이 개기일식입니다. 개기일식은 여기 있을 때만 일어납니다. 여기서 조금만 벗어나도 안 돼요. 그 다음에 이 그림자가 본 그림자가 있고 요 반 그림자가 있어요. 이것이 본 그림자, 이것이 반 그림자입니다. 이 반 그림자에서는 해가 이렇게 한쪽만 먹힌 것 같이 보입니다. 그걸 부분일식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월식은 보름날 일어난다고 그랬죠. 보름달 때만 월식이 일어납니다. 반달이 일어났는데 달이 벌게진 일은 절대로 없어요. 그래서 해가 햇빛이 오는데 이 지구 그림자 안에 달이 들어가게 되면은 달이 벌겋게 둥근 달로 보입니다. 둥글지만 빨간색으로 보여요. 그래서 월식은 보통 한두 시간씩 계속됩니다. 왜? 지구 그림자가 달보다 훨씬 더 커요. 그래서 달이 벗어나는데 꽤 오래 걸립니다. 그 다음에 이 지구 본 그림자를 조금 벗어나게 되면 요 부분은 보통 달처럼 보이기 때문에 달이 이렇게 호떡 같은 거 이렇게 한 입 베어 먹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걸 부분월식이라고 하죠. 예. 여러분 참 신기하죠. 해하고 달이 우리 눈으로 봤을 때 크기가 똑같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낮에 보는 해와 밤에 보는 보름달이 크기가 비슷하다고요. 그게 같으라는 법이 없거든요. 이 문제를 갖고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우리 지구가 도는 항성이 해야, 그렇죠? 그 다음 우리 지구를 도는 조그만 놈이 위성이 그게 달이라고요. 근데 지구에서 보면 해하고 달 사이즈가 같아. 같으라는 법이 없어요. 그게 얼마나 신기합니까? 그 이유가 뭐냐? 한마디로 해는 달보다 약 400배 멀리 있는데 그 대신 400배 큽니다. 지름이. 그러니까 해가 달보다 400배 큰데 400배 멀리 있어서 눈으로 보면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아마 다른 외계인이 사는 행성에 이런 데 별로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건 정말 기적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조금 숫자로 공부한다면 지구와 해의 평균 거리는 1억 5천만 킬로미터입니다. 1억 5천만 킬로미터니까 빛의 속도로 한 8분 정도 걸려요. 네. 그 다음 지구와 달 사이 거리는 38만 킬로미터입니다. 빛으로 한 1초면 갑니다. 그러니까 달은 빛으로 1초, 해는 8분 걸립니다. 자, 여기에서 500초를 1.3으로 나누면 한 400 정도 되죠? 네. 그 다음에 해는 지름이 지구보다 약 100배 큽니다. 그러니까 해가 굉장히 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망원경으로 이렇게 해를 봤을 때 흑점이 보인다. 그럼 그 흑점이 다 지구만한 겁니다. 지구보다 큰 것도 있어요. 그 다음 지구는 달보다 4배 큽니다. 네, 그러니까 해는 약 400배 큰 거죠. 그래서 일식이 일어나면, 네, 이건 제가 잘 아는 황인준이라는 아마추어 천문학자가 저한테 준 사진입니다. 지금 까만 것이 뭘까요? 이 달걀 프라이한 것 같죠? 근데 이 노른자가 뭘까요? 이게 달이에요, 달. 이게 달 뒤통수예요. 예. 이게 달 뒤통수고요. 저 반대편에 해가 있는데 둘이 크기가 기가 막히게 똑같아요. 그래서 일식이 이렇게 멋있는 겁니다. 예, 옆에 이렇게 붉은 부분을 코로나라고 합니다. 우리 코로나라 아주 지겨워 죽겠죠. 같은 코로나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예, 코로나가 라틴 말로 왕관입니다. 왕관. 즉 크라운의 라틴 말이 코로나예요. 예, 코로나 바이러스를 보면 이렇게 왕관처럼 생겼죠. 예, 그래서 그것도 코로나예요. 예, 그래서 이렇게 코로나가 보이는 겁니다. 만일 달이 해보다 조금 컸다면 이만한 달이 해를 가려봐요. 뭐 깜깜하고 밤이 되는 거지 뭐. 그 일식 재미 하나도 없어요. 그 다음에 달이 해보다 작았다면 밝은 해 속에 요만한 달이 들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들어갔나 안 들어갔나도 잘 모릅니다. 일식 때요 반 정도 가려갖고는 눈으로 봐도 몰라요. 예, 해가 그렇게 밝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지구에서 봤을 때 해와 달이 우연히 크기가 같다는 것은 기적적인 확률입니다. 제 생각에 그래서 동양의 음양 이론이 그럴듯한 것 같아요. 만일 해가 훨씬 크고 달이 작았다, 또 그 반대다, 그러면 음양 우주는 있을 수가 없을 겁니다. 하늘의 해와 달이 크기가 동등하기 때문에 우리 일월 오봉도도 있는 거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해와 달로 만들어지는 달력이 양력과 음력입니다. 네. 우리가 이제 한 해라고 하는 것이 해가 지구를 한 바퀴 도는 시간입니다. 우리야 지금 뭐 다 지구가 해를 도는 걸 알지만 옛날에 원시인들은 몰랐겠죠. 원시인들은 해가 지구를 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해가 뜨고 지는 것은 하루고 해가 별자리 사이를 살살 이동해서 결국 원래 별자리로 돌아오는 시간을 360일이라고 했습니다. 그걸 1년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말로 한 해가 된 거예요. 한 해가 갔다, 두 해가 갔다, 그 해가 하늘의 해입니다.
한 달이 가고 두 달이 가고가 하늘의 달이에요. 예, 뒤에서 공부하겠지만 보름달이 떴다가 다음 보름달까지 되는 시간을 한 달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말이 아주 완벽하죠. 영어는 안 그래요. 영어는 한 달 하면은 month죠. month. 그 다음에 하늘에 뜬 달은 moon이죠. 어간이 같아요. 요건 같아. 그런데 하늘의 해는 sun이잖아요. sun하고 year 아무 상관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말이 더 멋있습니다. 그래서 해가 지구를 한 바퀴 도는 약 360일을 한 해라고 불렀고, 달이 지구를 한 바퀴 도는 시간, 즉 보름달에서 다음 보름달까지를 한 달이라고 했다. 그래서 해는 양의 상징이고 달은 음의 상징이다. 그래서 양의 상징인 해를 기준으로 만들어진 책력을 양력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음의 상징인 달을 달로 만들어진 그 책력을 음력이라고 합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양력을 이 바다 양자로 잘못 알고 있어요. 서양에서 건너온 그 양력 이렇게 알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양자가 아닙니다. 옛날에 나라가 못 살고 그럴 때는 그냥 서양에서 넘어오는 걸 다 우리가 숭앙하고 좋아했습니다. 뭐 배추도 이왕이면 양배추 먹어야 되고 파도 양파 먹어야 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음력을 안 좋아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서양께 좋은 줄 알고 일본은 메이지 유신 때 음력을 다 버렸어요. 우리 동양 걸 버리고 서양 걸 받아 쓰자. 우리나라에서도 옛날에 음력을 버리려고 정부가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 정부가 잘못한 게 아니고 그 당시는 그 음력을 다 버린 일본이 우리를 식민 통치하고 그랬으니까 야 우리도 일본처럼 개화해서 음력을 다 버리고 잘 살아보자 그런 뜻이었습니다. 근데 사실 그게 잘못된 거죠. 근데 음력은 국민의 저항으로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마 요즘 청소년들은 모를 텐데요. 옛날에는 설날 근무했어요. 음력설에 일을 했습니다. 그랬다가 음력을 없애려고요. 그랬다가 이건 너무 심하다 해서 민속의 날이라는 이름으로 하루 쉬었습니다. 그랬다가 설날 추석 다 3일씩 쉬자 이렇게 된 것이 사실 얼마 안 됩니다. 그래서 양력을 바다 양자로 오해하지 말아라 그 말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양력과 음력을 제가 조금 설명해 드릴게요. 이게 다 몇만 년 전에 원시인들도 알았다는 겁니다. 아인슈타인 원시인은요 1년이 360일인 걸 알았어요.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어디 무인도에 가서 산다고 생각을 해봐요. 어떻게 한 1년이 360일인 걸 알 수 있을까요? 한 달이 30일이라는 거는 뭐 하늘에 달을 보면 알 수 있지만 달 모양이 바뀌는 주기를 보면 알죠. 그러나 어떻게 1년이 360일 정도라는 거 그거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 옛날에는 다 알았습니다. 그래서 양력과 음력을 이제 합치는 과정에서 상당히 이제 많은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음력의 한 달은 29.5일입니다. 그러니까 음력은 한 달이 29일이거나 30일입니다. 근데 그게 정해져 있질 않아요. 양력은 예를 들어서 7월 그러면 31일까지 있고 8월 31일까지 있고 이게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음력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29 아니면 30입니다. 근데 1년이 29.5일이니까 12를 곱하면 354일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양력의 1년이 365일이라고 치면은 대략 1년에 11일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1년에 11일 차이가 나니까 3년이면은 33일 차이가 나겠죠. 그러니까 어쨌든 대략 3년에 윤달을 하나 집어넣으면 음력과 양력이 같이 갑니다. 근사해져요. 근데 이제 더 정확히 이제 맞추는 일에 관심을 갖게 된 거죠. 그런데 율리우스 책력을 보면요. 여기서 율리우스는 유명한 그 줄리어스 시저입니다. 시저의 달력입니다.
그때는 1년을 365.251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꽤 정확한 거죠. 그래서 1년이 365일하고 6시간이다. 그러니까 6시간 짜투리가 4년 쌓이면 하루가 되죠. 그러니까 4년에 한 번 윤년을 넣으면 되겠다. 그렇죠? 윤년이 뭡니까? 2월에 하루를 더 더하는 거죠. 그러면 착착 맞아떨어질 거 아니냐. 그래서 율리우스력에서는 무조건 서기 연도가 4로 나눠 떨어지면 무조건 윤년입니다. 예. 예를 들어서 서기 1624년은 4로 나눠 떨어지죠. 그 윤년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나간 거예요. 그래서 4년에 한 번씩 윤년을 계속 이제 넣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리우스력은 아주 간단합니다. 근데 이게 1년이 365.251이 아니에요. 1년이 365.2422일입니다. 즉 365일 6시간이 아니고 365일 5시간 48분 46초입니다. 아주 짜투리가 아주 애매해. 그러니까 근데 이 차이가 무시할 수가 없는 게 율리우스 책력보다 요 400년에 3일이 부족해요. 그러니까 365.25에서 정확한 365.2422를 빼고 그것이 400년이 쌓이면 거의 3일이 돼요. 그러니까 야 이거 400년에 3일은 빼야 되겠다. 그러니까 400년에 3일을 빼는 묘수가 뭐냐? 그 묘수를 도입한 것이 그레고리력입니다. 그러니까 그레고리력은 이렇습니다. 율리우스력에서는 이 서기 연도가 4로 나눠 떨어지면 무조건 윤년이니까 당연히 1600, 1700, 1800년, 1900년, 2000년 다 윤년입니다. 다 4로 나눠 떨어지니까. 100은 4의 배수니까. 근데 그레고리력은 400년에 3번은 빼야 돼요. 그러니까 윤년을 3번 빼야 돼. 그래서 그러면 자연스럽게 4의 배수는 윤년이고 그런데 100의 배수는 평년으로 보는 겁니다. 즉 1700년, 1800년, 1900년을 평년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면 400년에 이번에 4일이 빠지죠. 무조건 100년마다 그 100의 배수는 평년으로 본다고 하니까 그러면 이렇게 400년마다 윤년이 들어가 주면 정확하게 400년에 3일이 빠져요. 그래서 그레고리력은 한마디로 4로 나누어 떨어지면 윤년. 그런데 100으로 나누어 떨어지면 평년. 그러면 400년에 4번 빠지니까. 그런데 또 400으로 나누어 떨어지면 윤년. 해서 이렇게 윤년이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야, 그러면 상당히 정확한 달력을 얻을 수가 있다. 네. 이것은 지금 서양의 예입니다만 지금 우리가 기록이 안 정해져서 그렇지 동양에서도 정확한 음력을 운용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그레고리력이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달력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좀 불안하죠? 그럼 0.121 짜투리는 어떻게? 아무도 걱정 안 합니다. 저거는 몇천 년 지나야 뭐 며칠 차이 나기 때문에 그건 그때 후손들이 알아서 할 일이에요. 그래서 지금 그레고리력도 완벽한 것은 아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뭐 물론 원시시대 얘기는 아닙니다만 우리 음력에서는 윤달을 어떻게 집어넣느냐 거기까지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앞에 일식월식은 원시시대에도 통했던 지식이고 이왕 정리하는 김에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는 그 윤달 넣는 법까지 강의하고 오늘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24절기라고 있죠? 그 24절기가 사실은 24절기가 아니고 12절기와 12중기입니다. 그래서 입춘, 우수,
그러면 하나는 절기고 하나는 중기예요, 사실. 그래서 12절기가 있고 12중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24절기는 양력입니다. 해를 기준으로 한 거예요. 음력이 아닙니다. 왜? 뭘 보면 알아? 입춘하고 우수는 항상 2월에 있습니다. 양력은 변하지 않아요. 불변입니다. 3월이면은 경칩 춘분이 옵니다. 춘분이 언제입니까? 3월 21일이잖아요. 대략. 뭐 어떨 때는 22일도 됩니다만 하여튼 3월 21일 근처 안 바뀌어요. 4월에는 청명 고우가 오고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음력은 안 그래요. 음력은 일단 양력보다는 더 시작은 좋습니다. 왜? 여기 보면은 입춘, 입하, 입추, 입동이 있죠. 추나 추동. 그러니까 음력은 1월이 봄이에요. 양력의 1월은 그냥 겨울에 한 복판이잖아요. 그날 뭐 보름달이 뜨는 것도 아니고 천문학적으로 의미가 전혀 없는 날이에요. 양력 1월 1일은. 근데 음력 1월 1일은 음력 1월은 봄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여기 양력은 2월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입춘 우수가 음력은 1월에 와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많은 분들이 24절기가 음력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근데 왜 음력이 아닐까요? 윤달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24절기가 12달로 나누면 한 달에 2개씩 들어가죠. 24 나누기 12는 2잖아요. 그러니까 2개씩 착착 들어가는데 음력은 윤달이 있잖아요. 아까 평균 3년에 한 번은 반드시 윤달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윤달이 들어가니까 그 24절기가 딱딱 2개씩 들어가질 않아요. 그래서 그 24절기가 하나만 들어가는 놈이 있습니다. 쭉정이가 있어요. 그걸 윤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마지막에 동양에서 알려진 것이 또 무중치운법입니다. 무중치운법. 글자 그대로 24절기 중에서 12중기는 없고 12절기 하나만 갖는 달을 윤달로 합니다. 무중, 중기가 없는 달은 윤달로 다스린다 이 뜻입니다. 아직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겠죠? 예를 들겠습니다. 그러니까 2020년은 윤년이 있었고 윤달이 있었어요. 윤년은 앞에서 설명했습니다. 2022 4의 배수니까 2020년은 2월이 29일까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윤달은 그럼 왜 들어갔느냐? 이게 아주 애매합니다. 이때 달력이 음력 4월 1일이 양력 4월 23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절기는 입하가 있고 소만이 있었는데 양력 입장에서는 5월에 입하와 소만이 둘 다 들어가 있어요. 5월 5일이 입하고 5월 20일이 소만입니다. 그 다음에 6월 5일이 망종이고 6월 20일이 하지입니다. 그러니까 양력은 딱딱 2개씩 있는데 음력은 어때요? 음력 4월에는 입하 소만이 있었는데 윤 4월이 왜 들어갔느냐? 망종이 있지만 중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윤 4월 안에 망종밖에 없어. 그 다음에 다시 음력 5월이 되면은 하지와 소서가 들어가서 이번에는 다시 24절기 2개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요 쭉정이 달은 중기가 없어서 무중치운법. 중기가 없으니까 요거는 윤달이 됩니다. 예. 그래서 2020년은 무중치운법에 의해서 윤년이자 윤달이었습니다. 그러면 네, 이번에 아주 어려운 거 설명하고 끝내겠습니다. 이것도 모르시는 분들 많아요. 옛날에 어떤 분이 명리학을 공부하시는 분인데 이걸 그렇게 궁금해했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사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메톤이란 사람이 서기전 5세기에 19년에 7번 윤달을 삽입하면 정확하다는 걸 알아냈습니다. 아까 대충 3년에 윤달 하나라고 그랬는데 정확하게 19년에 7번의 윤달을 집어넣으면 음력과 양력이 완벽하게 맞아 들어간다. 그걸 발견했어요.
지금은 별것도 아닙니다. 이게 뭐 그냥 교양천문학에서 바로 강의해도 돼요. 그 제가 여기서 얘기해도 됩니다. 이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음력의 한 달은 정확하게 29.5306일입니다. 아까 제가 음력의 한 달이 29.5라 그랬죠. 그래서 음력의 한 달이 29일이나 30일이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그 정확한 값이 29.5306이에요. 하나 주의하실 일은 달의 그 지구 공전 주기는 27일입니다. 근데 여기서 말한 29일은 보름달에서 보름달까지입니다. 공전 주기하고 틀려요. 예, 공전 주기보다 요 해압 주기가 조금 더 깁니다. 예, 그건 너무 어렵기 때문에 강의는 안 하겠고, 일단 음력의 한 달이 29.5306이다. 그걸 그냥 받아들이세요. 그 다음에 양력은 한 해가 365.2422일입니다. 그래서 19년을 갖다가 365.242를 19를 곱하면 6939일이 나와요. 근데 요걸 한 달로 보고 19년이면은 달 개수가 19 곱하기 10이죠. 이게 총 달수인데 거기다 윤달을 7개를 더해서 곱하면 역시 6939가 나와요. 이건 우연일치한 거예요. 우연일치. 그래서 19년마다 일식과 월식이 다시 정확하게 같아져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 예를 들어서 1970년생이라고 쳐봐요. 70년생이야. 그럼 여러분 생일이 양력 며칠, 음력 며칠 있죠? 그럼 1970년생이면 19를 더해. 그럼 1989년이 다시 양력 생일과 음력 생일이 태어날 때하고 똑같아져요. 즉 19년마다 음력과 양력이 똑같아집니다. 이건 단순히 이 숫자가 계산이 맞기 때문에 19년에 7번의 윤달을 두면 음력과 양력이 같이 간다는 것을 알아내서 오늘날 우리가 쓰고 있습니다. 못 믿겠거든 여러분들 한번 생일을 19년마다 양력과 음력 날짜가 같은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해와 달의 조화로운 모습에서 시작해서 현대에서 쓰고 있는 제법 어려운 음력, 양력, 책력까지도 조금 보태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